정규재 씨가 대구 경북 이 TK를 혐오하는 그런 글을 몇 건이나 올렸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규재 씨는 현재 정치 행보를 하고 있죠. 이재명 씨하고 그쪽에 합류했다고 할까. 그래서 이재명 씨 선거운동을 결국은 돕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아무튼 그 정규재 씨의 시각, 이제 이것이 우리가 정치인은 어떠해야 하는가, 이와 관련해서 좋은 그 소재가 되어서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정규재 씨는 부산 출생입니다. TK는 아니고 소위 말하는 그 PK, 이쪽이죠. 그런데 2021년 한겨레 신문을 보면 정규재 씨가 그 선거에 나갔었다, 선거 후보였다,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한겨레 신문에서 소개한 겁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를 정규재 씨는 무소속이다, 정당이 없었고, 그 다음에 부산시장 예비후보였다. 그리고 이른바 보수 세력들 사이에서 유명한 논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논객은 그냥 짧게 뉴스, 정치 뉴스에 이런저런 생각을 쓰고, 뭐 이런 사람들을 논객이라고 하죠. 부산에서 태어났다, 부산 출생이고 고려대를 졸업했다. 그 다음에 한국경제신문에서 이 모스크바 특파원, 좀 독특하죠. 이 모스크바 특파원을 하던 시절이면 러시아는 적성국이니까 아무래도 좀 그 흔하지 않은 그런 경험을 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논설위원, 주필. 그래서 지금도 정규재 씨 하면 한국경제신문의 주필, 이렇게 기억을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지금으로 치면은 뭐 7년 전, 8년 전부터 이 언론계하고는 이제 거리를 둔 것 같다, 떠난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2017년 1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마지막 인터뷰 1:1 특별대담을 했다, 이것은 알고 있죠. 그리고 2018년에는 펜앤드마이크를 창간해서 대표와 주필을 맡고 있다. 그러면 가장 최근인 2018년에 펜앤드마이크의 주필이었다고 하니까, 근래에 매불쇼에서 주필님 한 것은 한국경제신문 주필은 이미 더 과거의 일이고 펜앤드마이크의 주필을 이야기하는 모양이다. 그런데 펜앤드마이크의 주필도 이제 떠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에도 이미 그냥 논객, 이렇게 표기를 한 것으로 봐서, 정규재 씨는 나무위키를 보니까 68살, 68살, 지금 대선 후보들하고 비교해보면 대선 후보들 중에서는 나이가 많은 후보들
경선까지 포함해서 아주 나이가 많은 후보들하고 그쪽에 가깝지 않나 싶습니다. 요즘엔 아직 60대, 70 몇 살까지도 뭐 젊다 이렇게 하죠. 정규재 씨가 이제 선거 후보자였다. 근데 그 경력을 한번 찾아봤더니 2021년 부산 광역시장 그때가 보궐선거였답니다. 보궐선거 후보로 기호 8번. 그러면 1, 2, 3, 4, 5, 6, 7 하고 8번. 상당히 뒤쪽이죠. 기호는 8번인데 후보자는 6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득표율을 보면 후보자 6명 중에 셋째. 그리고 3등이면 잘했죠. 근데 그 득표율을 보니까 이때 1위, 이게 이제 당선된 후보자인데 박형준 국민의힘 국민의힘 소속 박형준 후보. 그 다음에 2위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영춘 후보, 3위가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 이땐 또 자유민주당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득표율의 차이가 아주 많이 나죠. 당선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62.67%, 2위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후보는 34.42%, 그리고 정규재 자유민주당 후보는 1.06%, 이렇게 득표를 했다고 지금 그 뉴스를 보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소위 그 아스팔트 쪽이다. 펜앤드마이크는 아스팔트 쪽의 매체다. 이렇게 인식을 하죠. 그 과거에 보수 쪽 매체다 이랬는데 그 성격은 이제는 불분명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쪽에서 또 여러분이 저 정규재 씨도 지금은 유튜버야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유튜버 중에는 2018년 경주시장 후보로 나갔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 후보가 그 최길갈 후보입니다. 좀 잘 모르겠지만 재미있는 인물이다. 반응들이 그렇습니다. 찾아보면 기호가 몇 번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길갈 후보는 경주시장에 출마해서 그때 후보자가 6명이었는데 그 중에 6위. 그래서 나무위키 같은 데 찾아보면 뭐 꼴등이니 뭐 이렇게 쓰는데 득표율을 보면 그 당시 대한애국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는데 득표율은 1.14%입니다. 그래도 그 표를 많이 받았죠. 정규재 후보가 1.06%, 최길갈 후보가 1.14%.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직접 대놓고 비교할 일이 아닌 것은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죠? 부산광역시의 전체 그 유권자 수하고 경주시의 유권자 수는 차이가 아주 크게 나니까 어쨌든 비율은 이렇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자유민주당도 그렇고 대한애국당도 그렇고 거의 국회의원이 없는 정당, 그 무소속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 여기하고 그 다음에 무소속 후보, 이런 후보들은 선거에서 참 쉽지 않다. 뭐 거의 가능성도 낮고 선거에서 승리를 바라보기는 뭐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정말 이변이 아니고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소속 후보 하니까 얼마 전에 그 한덕수 국민의힘 그 대선 후보로 들어갈 뻔했던 한덕수 씨가 생각이 나죠. 그때 무소속이었습니다. 그게 입장이 이런 것이죠. 우리 정규재 씨가 대구 경북을 혐오한다 했는데 그게 바로 이런 겁니다. 이게 이제 2025년 3월 23일에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글 중에 글을 길게 쓰는데 필요한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이때 산불이 많이 나던 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산불을 걱정하고 또 그리고 그 산간지대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또 쉽게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아주 조심하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소위 질러대는 글을 올렸습니다. 아주 겁없이. 그때 불이 주로 이 경북 지역에 불이 심하게 나고 있던 때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직도 제사 지내러 산을 오르는 조선시대인들이요. 그러니까 산에 가서 제사 지내는 사람들은 이 구시대 계몽되지 않은 무지한 자들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아직도 그런 사람이 있는 모양이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크고 작은 제사 지내러 산을 오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산에 그 묘를 쓰고 묘를 찾아가서 제사 지내는 것을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이 비난을 하죠. 이거를 이제 만동묘를 빗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만동묘라는 건 이게 명나라 신종, 의종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 지내던 사당이다. 정규재 씨 글입니다. 왜로부터 그 당시는 이제 지금의 일본이 되겠죠. 일본의 그 과거에 있던 어떤 세력, 그들로부터 조선을 지켜준 제조 지은의 공을 못 잊어 명이 망하고 조선이 망하고 청이 망하고 일본 제국이 들어선 이 시기에까지 신종과 의종의 제사를 지냈다는 이제 옛날 기사를 인용을 하면서 일본 제국 경찰 보기가 부끄러운 그런 기사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다시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산에 오르던 사람들이 불을 잘못 놓아 온 천지가 산불 때문에 또 난리가 나고 있다. 이 조선시대인들이여, 일본 경찰복이 부끄러운 그런 자들이여, 이렇게 쓴 겁니다. 이게 왜 TK냐? 그때 그 무렵에 기사를 확인해 보면 알 겁니다. 이쪽 지역에 불 때문에 사망사고도 나고 하여튼 걱정을 많이 하던 그런 때에 이런 식의 글을, 정규재 씨 SNS를 보면 더 내용이 깁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서 나는 정규재 씨가 아직도 철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인류가 살아오는 긴 세월을 보면 그 지역에 따라, 그 시대에 따라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습니다.
이거를 그 지역에 살지 않고 그 시대에 살지 않는 사람이 쉽게 여기에 입을 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게 그래도 40살 넘은 사람이라면 그 정도의 그 도량이 있어야 한다. 정규재 씨는 팩하고 자기가 보기에 어디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이렇게 그냥 야멸차게 비난을 하는데, 우리하고 대단히 그 의식이 다른 조선, 그리고 그 20세기 전반기까지 이어진 그 조선국의 백성들, 그들은 백성이죠. 국민이 아니고. 이들에게 있어서 만동묘의 의미는 어쩌면 기독교인들이 성지를 찾아가는 것하고 비슷한 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 시대는 그러했다. 이걸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세월이 다 지나서 명이 망했다고 해서 망했으니 쓰레기다 이러지 않는 것이 과거의 신조요, 종교요 이런 겁니다. 그 이후로 조선이 망했어도 청이 망했어도 그래 일본 제국이 조선국의 황제는 깍듯이 모셨죠. 역시 그 황제의 선택입니다. 황제의 나라니까. 그런 일본 제국 시대에 일본 제국 경찰국이 부끄럽다. 이런 말을 하는 정규재는 얼마나 경망스러운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남을, 내가 아닌 남을 존중할 줄 모르는 자의 경거망동이다. 하물며 이 당시 산이 타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재로 없어지고 하던 산불이 계속되던 그 시기에 탈랑거리면서 바로 이렇게 글을 올리는 정규재를 보면서 참 시대가 수상하다 보니 별 사람이 다 글이라는 것을 써 올리는구나. 이게 글이냐. 적어도 이 대한민국의 같은 국민으로서 가슴 아픈 마음보다 그러면 삼가고 근신해야 하죠. 입을 함부로 놀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그 제사 모시다가 불을 낸 사람을 욕하면서 이 TK를 싸잡아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이러한 의식이 이거 한 번이냐?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이제는 4월 29일입니다. 홍준표의 실패는 홍준표가 대구시장으로 내려가면서 홍준표의 촌티, 이 촌티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을 합니다. 촌티라고 했죠. 홍준표가 원래 촌티가 좀 있었는데 대구로 가면서 이 촌티가 더 강화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홍준표는 대구 경북 사람이 아니고 PK 사람입니다. 정규재 씨가 이웃 사촌의 감정을 느끼는 그런 그 고향이 그쪽인 것이죠. 자, 대구가 촌티를 강화시킬 정도로 그런 촌스러운 곳이다. 나는 경북지사 이철우의 발언을 들으면서 대구 경북의 일반적 토론 수준을 너무도 잘 실감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이철우 경북지사가 토론을 잘 못한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대구 경북의 토론 수준, 저 촌스러운 그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뒤에도 이야기하지만 홍준표의 촌티를 강화시키는 정도의 그 대구 경북, 홍준표도 그 함정에 빠진 것이다. 이 대구 경북의 촌스러움, 수준 낮은 토론, 거기에 PK의 홍준표가 이 TK의 함정에 빠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홍준표가 너무 둔감해졌고 흐려졌다. 정규재 씨가 대구 경북을 무슨 근거로 이렇게 혐오하는가? 여러분도 이걸 보면서는 의아해 할 겁니다. 나는, 정규재 씨는 대구 경북에서 자라나서 대구 경북에서 자라났지만 이렇게 되겠죠. 서울서 지성인으로 자라난 사람들을, 그럼 뭐 대구 경북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말이 될 텐데, 서울에서 지성인으로 자라난 사람들을 덜어 아는 편이다. 몇 명 아는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조차 늙어지면 이 대구 경북이 암이라는 것이죠. 대구 경북에서 태어난 게 문제다. 늙어지면, 나이를 먹으면 매우 특이한 애국보수, 쿠데타도 좋고 계엄도 좋다는 그런 목적 수단의 전도 상태로 돌아간다. 그런데 대구 경북 사람이 다 그렇습니까? 이거 확인됐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 하는 저질 분위기로 돌아간다. 이 대구 경북이 저질이라고 합니다. 목적과 수단이 전도된, 뒤집힌, 그게 대구 경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판국에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리고 대선은 참으로 앞길이 캄캄한 그런 시기죠. 그때 튀어나와서 정규재 씨가 하는 말이 대구 경북을 냅다 들이밟고 욕을 하고 혐오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구 경북에서 대한민국 정신의 고향이라고 현수막을 달면 그래 그건 그렇지라고 박수를 친다. 이렇게 야유를 합니다. 대구 경북이 그렇게 촌티나고 토론 수준이 저급하고 그리고 둔감하고 흐려졌다. 멍청하다 이런 뜻입니다. 흐려지다는 거, 흐리멍텅하다. 그리고 대구 경북에서 난 사람들이 다 젊어서 사망하지는 않죠. 그러면 대구 경북에 있는 나이 든 사람들은 모조리 목적, 수단의 전도 상태, 목적과 수단이 뒤바뀌어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 그냥 다들 치매 걸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저질 분위기로 돌아간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정규재 씨가 대구 경북에 대한 혐오감을 아낌없이 발산하고 있다고 한 게 지나친 말이 아니죠. 더구나 여기에 써놓은 이런 내용은 그래도 교양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막말을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구 경북을 감히 정규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일까? 더구나 지금 이재명에게 찰싹 붙어있는 정규재가. 그 다음에 5월 10일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내용의 글을 쓰면서도 그저 한 번씩 대구 경북을 밟아주고 침뱉고 이러는 것이 이제 그냥 생활화됐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것이, 글은 보수는 왜 저렇게 됐을까? 보수당이 있기는 했었나? 이런 제목의 글입니다. 그런데 그 글 속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잘못 가고 있다는 비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정말 길게 너스레를 떠는 가운데 그 속에 넣어놓은 것이 이겁니다. 산업화 신화에 대한 잘못된 해석, 산업화 신화에 대한 폭력 중심의 해석. 뭡니까? 산업화 시대는 한강의 기적. 박정희 대통령 때 경제 부흥을 시켰던 그거를 여기에 있는 지금 18글자로 짓뭉개버린 겁니다. 산업화 신화, 박정희 그게 뭔데? 이렇게 쓴 거죠. 새마을 그게 뭔데? 한강의 기적 좋아하시네. 정규재는 이런 사람이었나? 그 다음에 주로 TK 지역, 주로 대구 경북 지역에 분포된 조선시대적 세계관, 미개하다는 겁니다. 주로 대구 경북이 미개하다. 이 민주시대에 걸맞지 않은 반민주적 교양, 뭐 한 가지 더 이야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보수는 망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정당이 해체되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래서 뭐 이재명 씨의 그 옆에 찰싹 붙어 있으면서 대구 경북을 이렇게 짓밟고 국민의힘 정당 해산까지 앞장서서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 살펴본 여러분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은 정규재 씨가 이재명 씨를 위해서 뭐 얼마 되지 않는 머리를 밀어서 신발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라지면 그게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고 부산시장도 한번 해보려고 했으니까 또 뭔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도끼서린 정치인은 좀 곤란하다. 우리 국민이 그냥 봤을 때, 유권자가 봤을 때 유권자의 마음을 후벼 판다. 그런 겁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유하게, 국민이 그 사람을 봤을 때 마음이 편안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꼬집어 뜯고 물어 뜯고 독한 말을 하고 하면은 그게 정치인에 맞지 않는 것이죠. 더구나 우리 대한민국 크지 않은 영토에, 그것도 같은 영남 중에 TK, PK 구분하면서 이 TK를 죽어라고 저렇게 비난하는 정규재 씨는 도대체 그 사람의 그 마음의 영토는 바늘끝만 한 것인가? 안 보고 살면 되죠. 그런데 뉴스에 이재명에게 가서 지금
환호하고 박수치고 보수들에게 이재명이 좋은 사람이다 이러고 다니기 때문에 뉴스에 자꾸 나오는데, 정규재 씨가 대구 경북을 혐오하는 거, 이거는 이 정도 되면 마음의 병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